오늘은 조금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투자는 정말 필수일까요? 아마 제 채널을 구독하는 분들은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시겠지만 현실 세계나 통계를 보면 딱히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던질2의 재물자, 왜 막 재물을 굳이 던져서까지 여기서 수익을 얻어내야 하는지 머리 아픈 투자를 단순하게 만들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시작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제 친구가 한 말 때문입니다. 투자를 잘 모르면 그냥 예금 적금만 하고 금을 사는 게 맞다. 투자를 해서 망한 사람은 있어도 안 해서 망한 사람은 없다. 투자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확률 도박이기 때문이다. 네, 어떻게 보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죠. 하지만 투자는 필수인가에 대한 명제는 자본주의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돈이 계속해서 녹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돈은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는 갈수록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베스킨라빈스 알바를 했었거든요. 당시에 가격이 막 인상되었을 때 왜 가격이 올랐는데 담는 양은 그대로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정말 많았습니다. 베스킨라빈스의 맛이나 양은 그대로이지만 화폐의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을 그분들은 몰랐거나 그냥 물가 상승을 하소연할 때가 알바밖에 없었기 때문이었겠죠. 당시에 파인트 가격이 5,000원쯤 했었는데 얼마 전에 사 먹으려고 보니 9,800원이었습니다. 거의 15년 만에 2배가 되었네요. 실제로 대한민국에 풀린 돈은 25년 현재 약 4,500조가량 됩니다. 무한하게 풀리는 돈들은 자산으로 흘러들어가 자산의 가격을 올리고 자산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의 생활 수준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앞으로 이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투자를 꼭 해야 하는데 어떤 투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정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녹아내리지 않는 것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녹아내리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가 상승을 방어하지 못하는 그냥 현금, 물가 상승을 겨우 해지하는 수준인 예금, 육체 노동은 기계로 대체되고 정신 노동은 AI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제프 베조스는 기존의 일이 더 이상 생존을 보장하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죠. 노동소득에 갇힌 사람의 대부분은 6가지 종합소득에서 평생 한두 가지의 소득을 경험하게 됩니다. 약간의 이자소득과 근로소득이 전부죠. 이것들이 무의미하다,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통계에서 드러나듯 대한민국의 문제는 예금, 노동, 실거주 부동산 키우기에 몰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를 위해 일해줄 자산이 아닌 내 주머니에서 돈을 가져가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녹아내리는 자산들이죠. 녹아내리는 것의 반대에는 오르내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완전 개정돼서 나온 밀리언셀러, 부에 이르는 가장 단순한 길을 요약하면서 투자를 왜 해야 하는지, 오르내리는 것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를 제 생각과 같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부에 이르는 가장 단순한 길을 한 줄 요약하자면 적게 쓰고 저축률을 높여 인덱스 펀드에 장기 투자하고 빚은 피하라는 내용입니다. 장기적으로 녹아내리는 예금이나 현금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누군가에겐 위험해 보이고 누군가에겐 답답해 보이는 인덱스 펀드를 강조합니다. 오르내리는 자산의 대표인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를 명료하게 설명하죠. S&P 500은 이제 대중적인 자산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누군가 저에게 주식 투자를 할 때 뭐부터 해야 하냐고 물어보면 저는 항상 S&P 500을 꾸준히 사면 된다고 아주 짧게 이야기합니다. 역사상 승률이 90%에 가까운 인덱스에 투자하라고 말하는 것이 녹아내리는 것에서 오르내리는 것으로 사고의 전환이 가장 쉽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주식 투자 시작하는 사람에게 배당이나 XLK, 커버드콜을 설명하기보다 일단 주식시장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더 본질적인 해답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코인과 금이라는 자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자인 JL 콜린스는 암호화폐가 투자가 아닌 투기라는 입장이 명확합니다. 투자자는 현금 흐름과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운영 기반이 있는 자산을 사고 투기자는 미래에 누군가 더 비싼 값에 사줄 거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코인은 투기라 생각해왔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비트코인과 금은 저에게 좋다 나쁘다의 가치가 아닌 제가 선호하지 않는 자산입니다.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하며 인덱스 펀드만큼의 제도권에 속해 있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 10억, 100억을 가도
이걸 샀다면 어땠을까 한 번쯤 상상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게 제 길은 아닙니다. 저는 투자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지금 주식에 투자해야 할까라는 질문은 틀렸고 주식에 투자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옳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자의 대답은 노라고 하는데요. 이유는 자신의 자산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보고도 여전히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야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식에 언제 투자해야 하는지는 애초에 질문 대상 자체도 안 된다. 즉, 시장의 타이밍은 아무도 맞출 수 없다. 부를 축적하는 단계면 정기적으로 사라. 부를 보존하는 단계면 자산 배분을 통해 목돈을 한 번에 투자해라.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듯 저자는 합리적인 접근법을 좋아하는 듯합니다. 실제로 찰스 슈왑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매년 최저점에 산 운 좋은 투자자, 돈이 생기자마자 바로 산 단순한 투자자, 그리고 매년 최고점에만 산 운 나쁜 투자자. 결과는 가장 운이 없었던 최고점 투자자조차 주식에 아예 투자하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부를 쌓았습니다. 결국은 언제 들어가는가 보다 얼마나 시장에 오래 머무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다시 제 친구 이야기로 돌아가면요. 이 친구는 2024년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2024년은 비트코인이 약 120% 오르며 상승한 반면 이 친구의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코스피가 60% 오른 25년에도 개인 투자자의 절반은 손실을 보았다는 이야기는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코인 투자를 하던 시점에 이 친구가 달고 살던 이야기는 비트코인은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이다. 수요 공급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자신은 코인 장기 투자자다. 그러나 2025년 코인은 크게 하락하며 많은 사람들이 코인 시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 친구 역시 그중 한 명입니다. 큰 손실을 계기로 이렇게 오르내리는 자산이라면 치를 떨고 예금 적금하고 금 사고 근로소득 열심히 만들자로 1년 새 사람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저는 코인이 잘못된 자산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확고한 의지나 특정 자산의 장기 투자 각오는 시장 상황에 따라 너무나 쉽게 꺾여버린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방 부동산 분위기를 보면 알 수 있죠. 올라야 믿음이 충만해지고 떨어지는 기간에는 믿음이 사라지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은 투자를 하기에 매우 부적합하게 설계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요약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녹아내리는 것에 투자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오르내리는 것에 투자해야 그것이 투자다. 앞으로 노동이 줄어드는 시대에서는 일하는 자산의 보유 여부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특히 저의 경우에는 현재의 현금 흐름을 확장할 수 있는 배당을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덱스 펀드에도 많이 꾸준히 투자하고 있고요. 배당을 늘리기 위한 배당 재투자, 배당으로 몸이라는 자산의 재투자, 몸의 성과로 성장주와 인덱스 펀드의 투자. 이게 제 투자 철학인데요. 조금 생각이 다르거나 100%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해도 녹아내리는 것이 아닌 오르내리는 것에 투자해야 한다는 명제는 진리가 되어버린 시대가 되었음은 동의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모두 배당 많이 받으세요.